나차사 프로그램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사실은 이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를 보니까 저는 그 분노가 많이 있어 갖고서 뭐 일상에서는 그런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건드려지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아주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그 사람 관계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소한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나를 찾기 위한 이런 것도 좀 여러 번 겪으면서 알기는 알았죠. 제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 정서적 결핍과 신체적 그 이제 학대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열등감으로 몰아가서 보기에는 이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게 이제 자존심이 또 이게 이제 가로막아 갖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저 혼자 풀어내고 뭐 거의 뭐 독고다이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정말 그 체계적이고 정말 저를 요번에 완전히 만나지 않으면은 제 인생은 결코 그렇게 원하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저도 여기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쓴 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갖고 제가 이제 했던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초반에는 아고고 하기도 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기억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온전히 함께하지 못된 거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며 시간마다 깬 것 같다. 2시부터는 잠이 안 오며 강아지를 꼭 껴안고 계속적으로 13살 나에게 말을 건네며 아파하고 끙끙대고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니 물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마.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랑해. 나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편은 없다. 내 마음 받아주는 사람 없다. 알아주는 사람 없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불신의 감옥 속에 들어가 살았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는 신념이 강했다. 도움을 주면 줘도 도움을 청할 줄 몰랐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버텼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니까 무력감에 눌려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틈만 나면 잠을 자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13살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해왔기에 자업자득의 시간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충분히 나를 경청하고 공감해주지 않아서 마음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몸이 나를 역으로 공격했다. 나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나,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나, 내가 나에게 가장 인색했다. 마음의 암덩어리를 키워온 나를 용서하고 이 시간을 디딤돌로 삼아서 새롭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시간이 되고 싶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최고의 양육자가 되고 싶다. 내 마음이 오그라져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적었다. 물질적인 거에는 쉽게 나눌 수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는 거는 적었다.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자. 열등감이 힘이 되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지금의 나의 나됨은 열등감에서 만들어졌기에 나의 열등감에 감사한다. 오늘 하루도 빡셀 텐데 거의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치유 캠프라는 걸 처음 참가하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첫날에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사구시 제가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걸 놓고 한다는 게 그래서 뭔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어제는 여기가 실은 감옥 같았어요. 막 창문 밖으로 나가고 싶고
되게 여기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어쨌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낯설고, 그다음에 저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저한테는 새로운 실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견디고 무사히 마치게 된 거, 이걸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올 때는 어떻든 10년의 저의 묵은 감정을 돌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건 첫날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고, 제가 새롭게 찾은 게 있다면, 보니까 제가 평생 들어온 말이, 너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 너는 말을 잘 안 들어. 너하고 얘기하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진짜 지금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나는 왜 계속 이런 말을 들을까? 뭘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렸을 때 엄마애부터 시작된 엄마의 이야기 듣기 싫어. 그냥 흘려보내는 거, 뭐 이런 거, 거부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뼛속 깊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 듣지 않는다가 내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구나, 이걸 보게 됐거든요. 참 알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거의 근거가 너무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찾게 돼서 반갑고, 일단 저에게 새로운 숙제겠죠. 되게 누가 나한테 너는 말을 잘 안 들어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을 잘 듣는다 하면 나 말 찾는 사람일 건데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어이없게 살아온 제 삶을 좀 이렇게 근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어렸을 때 안 들었지만, 그쵸, 이제 60인 제가 새롭게 이제 한 살을 먹으면서, 말 잘 듣는 아이, 서로 잘 통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숙제를 가지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6기, 7기, 8기 연거푸 이제 3번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처음 참석했을 때는 그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화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 핵심 감정이 분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 7기 때. 그래서 뭐 펑펑 울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부조장으로 하고 조장님이 있었는데, 펑펑 울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으려고 했구나. 그 근본을 알은 거예요. 어떤 출생과 그다음에 부모한테 뭐 이렇게 약간 거절감, 거부감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요번 이제 3번째는 부부관계, 우리 조가 이상하게 부부관계 때문에 다 얘기를 하게 된, 또 조로 몰렸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제가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를 해보셔야 안다. 제가 요번에 진짜 내 인생의 화두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행운아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해, 그 얘기를 하면서 되뇌면서 가방을 질질 끌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왜 이렇게 울컥울컥 계속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제가 나한테 행운아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못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줬겠죠. 근데 내가 안 채워졌나 보다. 그럼 내라도 채워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계속 저한테 내뇌였어요. 무슨 주문, 나무아부 간센보살, 뭐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 하듯이 계속 주문을 외웠어요. 행운아 사랑해, 축복해 이러면서. 펌프킨이 이제 이번에 우리 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내 강아지는 팽개치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징징댄다. 나를 찾아라. 나의 그 핵심 감정을 느껴라 하는데 제가 딱 무릎을 친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하고 힘들었던 게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실시각각으로 나와 함께 해준 사람 단 한 편 사람도 없잖아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가장 가까워도.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자식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동료한테 해달라고 누구한테 그 소리를 그 대상한테 계속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온전히 젓갈 막 내서 한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근데 그거는 안 해주고 10개를 하면 하나나 올까 말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면 그 욕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 사랑은 없는 거야. 10만 사랑을 하지 인간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했는데 아니 가장 소중한 자기가 자기한테 안 했더라고요. 전 남한테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거를. 근데 내가 내 자신한테 안 한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누구한테 바랄 필요가 없다. 내가 나한테 사랑해, 축복해, 내가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반영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끝없이 위로해주고 편안해. 옆에 사람 편안하다. 내가 안 편하니까 들들들 볶지 않냐. 그 말을 하면서 펑프킹이 얘기하셨을 때 그래 나를 돌봐서 내가 편안하면 그 파동이 옆에 사람한테 가니까 내 옆에 있으면 누군가는 편안해질 거 아니야. 안 볶으니까요. 그리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오구구구 우쭈쭈쭈 잘했어 이런 말이 나가니까 편안할 거잖아요. 어느 날 아침 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 힘듦을 좀 근데 그때 이제 이 나차사가 있으니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었고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다음에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 내면에 제가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이렇게 있었어요. 와서는 이튿날까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계속 어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모든 통로를 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뒷문 막 그냥 혼자 잠깐 들어올 방법은 없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근데 제가 3박 4일 있으면서 휴대폰 없이 잠을 엄청 잘 잤어요. 딱 끝나면 바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제는 하여튼 내가 무엇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이런 것 하나 발견했구나. 그리고 묵언을 하는데 제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 속에서. 와 이렇게 잘 때도 계속 이게 이렇게 묵언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끊임없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저한테서 계속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막 계속 하고 있는 저를 좀 발견했었고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힘들지만 직면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함께 더불어 하니까 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안도, 고마움, 그리고 저한테 들어온 숙제면 숙제 계속 좀 외면했던 사실을 3박 4일 동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행운님 말따나 저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쭉 이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 이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서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네. 거울도 하나 살까? 물욕 이렇게 하여튼 이런 자리에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기 오면서 나차사라길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아주신다는 거지? 나도 못 찾고 있는데 라는 사실 의심 속에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안고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첫날부터 전 좀 당황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경청하고 공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공감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부터 어딘가에 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를 이걸 앞에 했던 거랑 다르게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제 안에 이 강아지 안에 뭐가 있었는지 사실 몰랐었는데 불안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 불안 때문에 계속 가족들과 부딪히고 제가 힘들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불안과 함께 제가 저는 이 불안과 함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항상 생활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만 했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꼭 굳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 앞으로 가서 아까 행복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서 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밖에 찾아다녔어요. 혹시 책 속에 뭐 진리가 있나 하고 이 책 많이 좀 구경했는데 관념 속에서 살았지요, 수십 년을. 그러다가 이제 이제 유심정 유튜브에 나오길래 이제 구독자예요. 맨날 나올 때마다 쳐다보고 듣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됐고요. 저는 한문 스님이에요. 중학교에서 한문만 해 가르치다가, 그런데 이제 한문 하게 된 것도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교회 다녔지만 크면서 동양 철학도 전대사도 읽고 올라왔어요. 이제 도대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한문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 논어나 맹자 이런 것도 너무나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생각이고 나는 감정이고 또 나는 욕구다. 그런 이제 생각, 감정, 욕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나 자신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도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욕구에도 좀 민감하고, 그 펌프킨 얘기한 대로 제 마누라한테도 욕구도 좀 잘 읽어주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알게 된 게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일단 많이 감사하고요. 제가 신랑한테 못 받는 것들을 친구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라고 했고, 저는 좀 겁이 나서 시간을 좀 미루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막상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르시는 상태에서 경청하고 공감을 받는다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그게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저 또한도 많이 경청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 식대로 제 안에서 표현을 제가 이렇게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신랑의 말이나 가족들의 말을 일단은 경청을 먼저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계속 조원님들한테도 제가 받고 싶은 거는 공감이라고 막 엄청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닫게 된 게, 공감을 받고 싶다는 그것보다는 제가 공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를 씨앗을 심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인데 상처를 안 받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가서 좀 잘 실천을 해보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한 달 정도 전에 뭔가 가슴에 멋이 있는데 뭐 이렇게 통곡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한번 울어봐야지. 펑펑. 근데 가서 울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며칠이 또 지나서 아버지 산소에 가면은 눈물이 나겠지. 가서 펑펑 한번 울어야지. 그래 막상 이제 갔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도. 그러고 이렇게 있는 참에 누군가 이 나샤사를 한번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그래 나한테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고 갈 게 있겠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게 왔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조장님부터 해서 우리 조원들한테 너무 사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어저께 제가 행복의 장이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한자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내가 호탕하게 한번 웃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60년, 59까지 이렇게 살았나?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게 뭐야? 이게 참 너무 마음이 그 순간에 먹먹해지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좋은 그림만 찍고 좋은 사진만 찍어가면서 앞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 좋은 사진만 찍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좋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자랑을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게 보스가 남편이랑 꼭 닮은 성향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 탓하고 자기는 전혀 본인이 분명 잘못 저걸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집기 하는 거, 말을 그때 막 이래놓고 그 사람 만나보고서 평가를 확 바꾸고 이래 하는 게 저는 그걸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일을 좀 더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나르한테 이렇게 힘드는데 이 보스한테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8월 14일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이제 효심정 TV를 보면서 나차사라는 게 있다. 저 뭐 나를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안 났는데 그 선언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딱 주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서 딱 떴을 때 그래 일단 나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물론 전에도 심리상담센터 가긴 했지만 그건 이제 병행하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오롯이 해보자. 이렇게 일단 돈부터 입금시켜 놓고 뭐 전 연락 안 오도 그냥 있다가 제가 아는 사람한테 계속 나 차사 갈 거다고 제 뭐 시간이 제가 이제 퇴직을 했다 하니 뭐 누구 약속 잡자라 뭐 나 차사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억지로 저를 이기에 가기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고 이제 그 말은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 와서 남편에 대해서 오롯이 많이 쏟아내고 또 제 속에서 저는 2개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나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게 되는 나를 돌봐야 된다는 거를 정말 그 핵심은 이해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구나. 그 실천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뭐 아직 그 우리 행우님한테도 듣고 이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못 한다는 말은 그 여태까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지 경상도 저것 때문에 그런지 남편님 저거 할 때 억압하거나 이럴 때 그거 아니라는 말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렇게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요 과정 속에서 연습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 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정말 경청이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몇 명일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뭐 회사 그건가 뭐 유언으로 경청이라는 말을 남겼다 하던데 얼마나 어려워서 이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평소에 당신은 참 말귀도 못 알아듣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뭐라 했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을 잘못해서 당신이 내 수준에 맞춰서 말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돌려주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니까 다 남한테 해주고 했던 그게 결국은 내가 받고 싶어서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를 정말 그 메인 저거는 꼭 알게 됐다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왜 촬영을 좀 안 저겠으면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냐면 확실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솔루션에 대한 그걸 실천을 잘 못할까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일에 니 나 찾아 갔다 왔다 하더만은 이런 말 들을까봐 아마 좀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지 지금 진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이 경청과 공감이라는 저거를 해줘야 우리나라 그 뭐고 애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 우리 조원들도 너무너무 다 경청 공감해 주셨고 또 행우님은 저까지 또 저기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팜키님 정말 제가 구세주 같습니다. 나를 찾는 치유 캠프 정말 너무너무 제가 아마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될 수만 있다면 남편을 이 자리에 데리고만 올 수 있다면 정말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라도 앞으로 돌보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